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채권 금리가 한 2, 3% 올라간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을 완전 망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권에 관련된 영상들을 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좀 어렵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쓰고 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상세한 것들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면은 1%의 이자를 30년 동안 주는 채권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들이 많았죠. 자, 근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뭐 4%를 넘어서고 있어요. 거의 5%에 다다르고 있는데, 자, 4%짜리 채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에 4%면은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 채권의 가치는 총 220만 원이고, 위에 채권의 가치는 13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충 봐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채권 3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 보는 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 채권을 팔아서 싸게라도 좀 팔아가지고 이 4%짜리 채권으로 갈아타면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팔지 않으면은 너무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물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채권 시장에 이렇게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거래가 되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일단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저거를 20% 싸게 해가지고 80만 원에 팔아서 80만 원으로 4% 채권으로 이것도 30년물 갈아탔다 라고 하면은 176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이라도 이걸 갈아타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려고 하겠죠. 근데 당연히 이걸 사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나는 그냥 요 4%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이 채권을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따져 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3%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내가 이 100만 원 1%짜리 채권을 얼만큼 싸게 팔아야지 요거랑 비슷한 가치로 만들 수 있는지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를 25만 원까지 할인을 해줘야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25만 원까지 할인을 하면은 내가 100만 원으로 4% 채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 25만 원짜리를 4개를 살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 채권 자체가 3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자도 30만 원이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1%짜리 채권을 25만 원까지 할인을 해서 팔아야지 이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4% 채권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역시 25만 원에 팔면은 안 팔리겠죠. 뭐 이거 사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24만 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프로가 손해인가요? 100만 원짜리를 24만 원에 파니까 내가 76%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채권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계산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채권 같은 거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랑 만기일 곱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셨을 때 100만 원에 4% 이자다 그러면은 30년 물이면은 거기다가 120만 원을 곱해 가지고
120만 원을 더해가지고 220만 원짜리다. 30년 동안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물일수록 금리 변화에 더 이렇게 민감하겠죠. 단기면은 네, 그 손해율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10년물이면은 110만 원짜리랑 140만 원짜리의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30년물이랑 아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은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일 낮을 때는 0.14였어요. 0.1% 이거 금리를 30년 동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0.8에서 계속 낮추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말 그대로 30년 동안 물론 일본 뭐 정부는 들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30년 동안 들고 있으려면 저거 살 이유가 없겠죠. 자, 아까 뭐 그냥 N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N이라고 할까요? 100엔 100엔 100엔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일본 거니까. 자, 100엔짜리 채권 일본 채권을 100엔 하니까 너무 안 하다는데. 100만 엔. 네, 100만 엔으로 하겠습니다. 100만 엔짜리 0.8% 금리를 주는 일본 30년물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30년 후에 124만 엔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 0.14까지 내려갔는데 0.2로 계산해 볼게요. 100만 엔을 0.2% 금리로 마찬가지로 30년물로 한다. 자, 그러니까 30년 가지고 있어 봐야 네, 6만 엔 벌었죠. 예, 106만 짜리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와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우위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본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0.2% 금리의 30년 물을 사는 것보다 그 전에 누군가 사놨었던 0.8%짜리 채권을 사는 게 더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 100만 엔 주고 산 채권을 내가 110만 엔에 110만 원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이게 124만 엔의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10만 엔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만 엔. 그러니까 내가 10만 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114만 엔의 채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 비싸게 사더라도 지금 0.2%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더 들어가서 115만 원의 엔에 내가 살게요 라고 하면은 115만 엔에 사서 15만 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09만 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6만 엔의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0.2%의 채권을 사는 것보다 이거를 웃돈을 사고 주고라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에는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비싸게 줘야지 네, 매매가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올라가면은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야, 0.6% 금리 차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이 0.6% 금리로 내려간 것 자체로 거둔 수익 자체가 15% 이상의 이거 뭐야? 이거 프로가 어디 갔나? 15%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의 국채 금리 자체가 내려간다라는 것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일본은 항상 이렇게 기회만 되면은 채권 금리를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따로 뭐 설명을 중간중간 많이 했는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물일수록 이 차이가 크지 않고 장기물일수록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금리들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1%와 4%의 차이보다는 예를 들어서 5%와 8%의 차이가 더 적게 나는 겁니다. 그건 뭐 이해를 하시겠죠? 곱하기를 아신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채권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채권에 금리를 붙여가지고 총 가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이게 채권이 얼마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수익과 큰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하락에 베팅을 하는지 상승에 베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왜 큰 돈들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요 개념을 알고 나머지 채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